예, 안녕하세요. 다 같이 인사 나눠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김문정 선생님. 안녕하세요. 최옥실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재성 약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약국 계신가 봐요. 약이 보이네요. 아, 네. 아직 퇴근했습니다. 강의 들으려고. 아, 네. 감사합니다. 지금 저기 8시에 목요일, 아이고. 네, 시작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다리입니다. 다리. 팔과 다리를 복잡하게 하면 또 한없이 복잡해요. 그런데 우리는 복잡한 거 싫잖아요. 간단하고 쉬운 거. 예, 간단하고 쉽게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했던 것 중에서 제가 한 가지 빠뜨린 게 있었어요. 이 그림인데 예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이 장고리 구조가 이게 메비우스의 띠처럼 돼 있어요. 메비우스의 띠처럼 돼 있는 이유는 에너지를 최대한 소실을 하지 않는 그런 구조라는 뜻이거든요. 그럼 여기서 어떤 에너지가 발생하는가? 바로 여기서 발생한다는 거죠. 우리가 걸을 때 고관절이 우리는 앞뒤로 움직이니까 직선 운동 같은데 여기서는 원 운동이 일어나고 모든 원 운동은 전자기력을 발생시켜요. 그래서 여기서 발생하는 에너지가 원기를 가동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나중에 기력을 못 쓰실 때 보면은 여기가 가동이 안 됩니다. 여기가 원기가 보충이 안 된다는 뜻이죠. 원기가 보충이 안 되면 결국은 사망에 이르게 돼요. 또 한 가지 우리 고려할 것은 여기가 골반 기저근이거든요. 지난번에 회음 말씀드렸잖아요. 회음. 이 회음 있는 부분을 위에서 안에서 이렇게 본 거죠. 이게 son골이니까 밑에서 본 거네요. 이게 회음이잖아요. 근데 이게 전부 골반 기저근인데 이게 어떤 역할을 하냐면 여기서부터 몸 전체를 밑에서 받치고 있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이제 사람이 돌아가실 때 맨 마지막으로 근육이 이제 신경이 작동 안 하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맨 마지막으로. 그래서 사람이 목숨이 그러니까 영혼이 빠져나갈 때 육체로만 남을 때에 마지막 에너지가 여기서 빠져나간다 이런 걸 고려한다면은 원기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원기를 잘 보존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유추를 해볼 수가 있죠. 놀랍게도 그 원기를 보충하는 것은 여기서 일어나는 전자기력으로 보충을 한다. 물론 우리가 먹는 음식이나 호흡으로도 보충을 하지만 그래서 걷는 것이 엄청 중요하다. 걷는 것이 만일에 걷는 것이 어려우면은 자전거 타는 것이 참 중요하다. 그래서 특히 암 치료하시는 분들은 자전거 운동을 아주 강력하게 권해드립니다. 여기서 원기를 보충시킨다. 예를 들면은 대퇴골두가 있죠. 이 대퇴골두가 나이 들면은 여기가 대퇴골두 괴사가 많이 일어나죠. 그리고 이게 부러지는 게 경우가 많이 있어요. 넘어지면 여기가 부러져요. 대퇴골. 이게 부러지면은 어때요? 예, 그때부터 이상하게 정신적인 뇌 기능에 손상이 와요. 뇌 기능이 기억력도 떨어지고. 그래서 그것은 또 그걸 가지고 우리가 뭘 유추해 볼 수 있냐 하면은 여기서 원기가 발생하지 않을 때, 원기가 보충되지 않을 때에 우리의 생명력이 급격하게 소실된다. 원기를 잘 관리하고 잘 충만하게 관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원기를 보존하는 기관은 뭐냐 하면은 남자는 정소고 여자는 난소예요. 난소는 여기 다 들어있거든요. 여기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난수는 우리가 파악하기가 간단한데 정수는 이 밑으로 내려와 있어요. 근데 이게만 정수가 아니라 여기에 있는 기관과 이 내부 기관이 같이 연합해서 하나를 이루거든요. 그래서 남자든 여자든 난소와 정소, 또 여기 안에 이제 정자혈관이라는 게 있는데 그 원기를 보존하고 강화시키는 장기를 특별히 신경 써서 관리를 해야 된다. 그 관리를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제일 우선적으로 점검해야 될 게 이 장요근이다. 그런 말씀을 드렸었고, 원기의 개념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은, 원기가 참 개념상으로 좀 모호하잖아요. 천기도 그렇고 곡기도 그렇고 원기도 그렇고. 천기는 간단하게 생각해서 우리가 하늘에서 에너지를 직접 호흡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보면 돼요. 과연 호흡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어떻게 에너지가 되는가? 우리가 생각할 때 호흡은 산소를 들이킨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거든요. 그 다음에 음식을 먹으면은 그 음식이 갖고 있는 에너지를 곡기라고 동양의학에서는 얘기하는데, 곡기의 원천이 뭐냐, 천기의 원천이 뭐냐, 곡기의 원천이 뭐냐 하면 전부 사실은 빛이에요, 빛. 그런데 원기는 조금 달라요. 원기의 원천은 뭐냐 하면은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세포예요, 세포.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원시 생식세포가 그대로 보존이 돼요. 그래서 그것이 나중에 난자가 되고 정자가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원기를 관리할 기관을 특별히 잘 관리해야 된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또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게 뭐냐 하면은 말단이라는 거예요. 말단. 뭐의 말단이냐 하면 뇌의 말단이 신경이에요. 뇌의 말단. 이게 신경인데 끝까지 연결되다 보면 어디서 끝나는 신경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코끝, 이것도 말단이죠. 입술 말단이죠. 귀 말단이죠. 손가락 말단이에요. 발가락도 말단이에요. 이게 뇌의 끝 지점에 있는 신경은 어떤 역할을 하냐 하면은 스위치 역할을 해요. 스위치. 그래서 손끝과 발끝은 스위치 역할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독성 물질을 먹으면은 손끝과 발끝이 손상이 되잖아요. 손상이 된다는 것은 미세신경, 말초혈관 이런 것들이 손상되는 거거든요. 실제로 손상이 됩니다. 그러면은 그 손상된 것으로 인해서 스위치가 꺼지는 거예요. 혈자리도 어떻게 보면은 스위치라고 볼 수 있는데, 스위치 중에서 가장 강력한 게 맨 끝에 있는 스위치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몸은 이 몸통, 체강을 이루고 있는 이 몸통이 주체가 되는 것이고, 팔, 다리는 기타 등등이거든요. 부가적인 장기예요. 그래서 몸통 전체의 말단이 어디에 있는가, 이것을 이해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몸통 전체의 말단이 물론 항문, 생식기에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내려오는 말단이 또 여기서 끝나요. 여기가 이제 보통 우리는 뭐 림프 마사지 이렇게 얘기하는데, 림프하고 별 상관이 없어요. 말단 신경. 그래서 이 신경들은 전부 다 뇌의 스위치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원기를 가동시키는 장기가 이것이 여기 있고, 관리자인 뇌가 여기 있다면은 원기를 가동시키는 스위치는 이 부분에 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항문과 생식기인데, 생식기 중에서도 남자와 여자는 구조가 조금 다르잖아요. 남자는 간단하지만 여자는 그것이 어디에 있냐면 그 끝이 클리토리스고 그 속이 자궁경부고 그래요. 클리토리스와 자궁경부가 결국은 모든 생식기, 자궁, 난소,
방광, 직장까지 관리하는 말단이 돼요. 그래서 말단의 스위치가 소멸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말단을 말씀드린 이유는 우리 다음 시간에 이제 발가락, 손가락 이런 거 할 텐데 발가락, 손가락을 뇌의 스위치라는 개념으로 보면 되게 이해하기가 쉬워요. 그렇지 않으면 이제 우리나라 침술의 어떤 주종을 이루는 침법이 오행침법 기통이거든요. 사암침이라든가 전부 다 오행침법 기통인데 그것을 그냥 목화토금수, 음양 뭐 이렇게만 해석하면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이해하기도 어렵고 그래요. 그래서 어쨌든 말단이라는 개념을 머릿속에 딱 구분해 놓으시면은 굉장히 좀 손쉽게 치료되는 일반적인 치료 방법, 예를 들면 통증이라든가 뭐 통증이 사실은 제일 많잖아요. 어깨가 아프고 뭐 다리가 아프고 무릎이 아프고 이런 거 전부 말단 개념에서 접근하면은 해답이 쉽게 나옵니다. 오늘 다리 할 건데 팔과 다리는 이 골도법을 조금 이해하시면 좋아요. 물론 여기도 우리 배할 때도 여기를 5등분 했잖아요. 그래서 5등분 한다. 오치, 오촌 또는 오치라고 얘기하고 배꼽에서 명치 끝에 중정이라는 혈까지도 마찬가지로 8등분을 해서 구분했듯이 팔과 다리도 그렇게 구분이 됩니다. 다리는 다른 다음 시간에 하고 다리는 무릎 위, 이게 슬개골이라는 무릎에 있는 뼈거든요. 슬개골 상부에서 위로 쭉 올라가서 대퇴골두 상부까지 여기까지를 여기 18촌 또 18치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무릎의 중간, 슬개골의 중간에서 대퇴골두 끝에까지를 19치라고 하고 무릎의 중간에서 복숭아뼈까지 16치, 무릎의 아래쪽에서 복숭아뼈까지를 13치. 늘 헷갈려요. 이런 게 있다 하는 것만 기억하시고요. 그런 식으로 구분해서 혈자리를 잡는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우선 뼈부터, 골격부터 파악을 해야 됩니다. 여기서 사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우선 혈자리와 기능을 이해하려면 골격을 봐야 되는데 제일 먼저 우리가 장골이 어떤 것인가 이건 알죠. 장골 메비우스 띠처럼 생겼다. 메비우스 띠처럼 생겼다. 그런데 장골 중에서 밑에 이 부분 동그란 구멍이 하나 있죠. 우리가 앉으면은 의자에 닿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이것을 좌골이라고 합니다. 좌골. 이게 평면으로 보여서 앞으로 튀어나온 것 같지만은 사실은 엉덩이 끝에 이렇게 있어요. 이런 방향. 그 다음에 여기를 치골이라고 합니다. 치골하고 장골은 우리가 만져보면은 금방 알 수가 있는데 좌골은 그 구조를 쉽게 상상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것이 이렇게 와가지고 치골에서 이 뒤로 빠져요. 뒤로. 평면이 아니고 이 뒤로 빠져가지고 이렇게 해서 장골로 연결된다. 다른 그림 보시면 좀 더 이해하실 거예요. 어쨌든 몸통을 전체적으로 받치고 있는 것은 중간에 천골이 있고 천골 좌우에 장골이 있다. 장골 밑에 있는 이것이 좌골이다. 이게 왜 좌골이 중요하냐면은 좌골에서 근육들이 다 앞으로 연결돼요. 근육들이. 그 다음에 옆에 있는 이것이 대퇴골입니다. 대퇴골인데 특별히 이 부분을 대퇴골두라고 해요. 대퇴골두. 이 대퇴골두는 장골 속으로 쑥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요 근래에 이제 좌식 생활 많이 하잖아요. 의자에 앉아 있잖아요. 잘 움직이지 않으니까 이 안에서 괴사가 많이 일어납니다. 괴사가 일어나면은 여기를 잘라가지고 여기 쇠를 박아요. 그러면은 아주 안 좋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 부분, 이 내부에서 괴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늘 운동을 해줘야 됩니다. 대퇴골은 강철보다도 강도가 더 높습니다. 굉장히 강한 뼈예요.
우리 몸 중에서 제일 강한 뼈입니다. 그래서 장골, 좌골, 대퇴골, 치골, 이걸 치골이라 하고, 그 다음에 무릎에 있는 이 무릎을 덮고 있는 뼈가 있어요. 그것이 슬개골. 그 다음에 다리에는 다리 아래 다리 부분은 두 개로 되어 있죠. 대퇴는 하나인데 밑에는 두 개예요. 왜 그럴까요? 이 밑에 다리는 발을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두 개가 있어요. 큰 뼈를 경골이라고 하고 작은 뼈를 비골이라고 해요. 간단하죠? 장골, 좌골, 대퇴골, 치골, 슬개골, 경골, 비골. 이게 관련돼서 이제 혈자리를 우선 이런 게 있다 생각하세요. 첫째, 승부. 승부는 여기가 이제 엉덩 근육이에요. 엉덩 근육. 그러니까 누워서 엎드려서 이렇게 보면은 대퇴골의 근육과 엉덩 근육의 경계선이 만져져요. 거기가 중간 지점이 승부고, 승부에서 오금 중간이 은문입니다. 은문. 그 다음에 오금에 혈자리가 4개가 있어요. 가운데가 위중이에요. 위중. 가운데가 위중, 옆에가 위양. 위에 부극이 있는데 부극은 뭐 일단 위중을 중심으로 바깥쪽으로 위양, 안쪽으로 음곡과 극천이 있어요. 극천은 옆이에요. 이게 뒷면이 아니라 다리가 있으면은 다리 뒷면이라 옆면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있다. 위양이 있고, 위중이 있고, 위중을 중심으로 위양, 바깥으로 위양, 안쪽으로 음극과 극천이 있다. 그 중에서 극천, 여기서 노란 글씨로 써 있는 것은 예, 선생님 말씀하세요. 곡천. 극천. 극천이 아니고 곡천. 곡천 맞습니다. 곡천이 곡천. 네, 곡천입니다. 곡천 위중 곡천은 항상 써질 자리예요. 그 다음에 아래쪽에서 다리에서 하병, 승근, 승산이 있는데 승산을 주목해 보시면 됩니다. 승산은 뼈로 보면은 경골과 비골 중간인데 다리 전체로 보면 이게 푹 들어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비복근이라 근육이 이렇게 있거든요. 시옷자로 보여요. 그 비복근에 쏙 들어간 그 지점이에요. 그 다음에 안에 다리 안쪽으로 축빈 있습니다. 밑에 이제 복숭아뼈 뒤쪽으로 바깥쪽 복숭아뼈 뒤편에서 바깥쪽으로는 곤륜, 안쪽으로는 태계. 간단하게 간단하게만 설명드리면은 업무는 이 전체 혈자리, 그러니까 이 전체 관리하는 혈자리인데 사실은 업무는 많이 쓰진 않아요. 그런데 이게 왜 업무이 중요하냐면은 업무는 신대극혈을 찾는 기준점이에요. 신대극혈이 뭐냐면 이 밑에 신대극혈이라고 써 있죠. 신대극혈은 뭐냐 하면 은문에서 바깥으로 0.5초 내요. 이 자리를 꽉 눌러서 아프면은 그건 이제 암을 의심해야 됩니다. 그냥 꽉 눌렀더니 아프다 이런 느낌이 아니고 암 종양이 있을 경우에는 그냥 이렇게 그렇게 힘 많이 안 주고 눌렀는데 악 소리가 날 정도로 굉장히 많이 아파요. 그랬을 때에는 암을 의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바깥에 있는 것을 신대극혈이라 하고 음문에서 몸통 안쪽으로 0.5촌짜리를 신내극혈이라고도 합니다. 둘 다 암 진단 혈자리입니다. 우선 그렇게 하시고 혈자리는 다시 체크할 테니까 우선 그런 혈자리가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봐도 뼈는 아시겠죠? 이게 장골이고 이거는 뭘까요? 예, 이거는 천골이고 천골 끝에 미골이 있죠. 그 다음에 이거 전체가 대퇴골이고 여기를 대퇴골두라고 하고 여기는 치골인데 치골에서 밑으로 이렇게 내려와 가지고 장골과 연결되는 이 부분이 좌골이에요. 예, 아까 그림에서는 좌골이 평면으로 보이니까 잘 상상이 안 될 텐데 여기서 보면 좌골이 이렇게 세로로, 그러니까 치골은 수평으로 되어 있다면은 좌골은 수직으로 세로로 이렇게 존재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혈자리는 거료와 환도입니다. 거료는 대퇴골두 끝 지점으로 보면 돼요. 근데 물론 대퇴골두 괴사가 일어날 때도 여기는 치료가 굉장히 중요해요. 침으로 할 때는 보통 거류에 놓고 좌우로 하나씩 보조침을 씁니다. 그런데 대퇴골두 환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류를 굉장히 많이 쓰는데 그건 왜 그러냐면은 여기 보이는 천골뼈가 있죠. 천골뼈 끝에 여기서 이걸 붙잡고 있는 근육이 나중에 보시겠지만 이 근육이 대퇴골두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것을 이상근이라고 해요. 이상근이 고장나면 다리에 여러 가지 증상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 이상근을 치료할 때 거류에서 이 미골 방향으로 또는 천골 방향으로 그렇게 침을 놓습니다. 동시에 이게 환도라고 되어 있는데 이 그림으로 봐서는 이게 무슨 뼈 바로 옆에처럼 보이는데 그게 아니라 대퇴골두와 미골과 천골이 만나는 그 지점의 3분의 1 지점이에요. 실제로 보면은 대퇴골두 뼈가 있다면은 여기가 이제 천골이면은 대퇴골두에서 이만큼 3분의 1이니까 이 정도. 다시 말하면은 엉덩이 근육에 침이 들어가는 자리예요. 그런데 방향이 여기서 어디로 가냐 하면은 이 구멍 난 데 있죠. 구멍 난 데 이 속으로 들어가요. 어떤 의미냐 하면은 여기에 좌골신경총이 내려가요. 그러니까 이 좌골이죠. 이 좌골신경총. 여기서 이게 잘 안 보이겠다. 아무튼 여기서 이 속으로 넣어서 좌골신경을 치료하는 혈자리예요. 그래서 허리가 아프면 당연히 다리가 아프거든요. 그럴 때는 이 거료와 환도를 같이 해주면 상당히 효과적입니다. 원리를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거료는 허리와 다리가 아플 때는 거료에서 이 천골 방향으로 이상근이라는 근육이 있는데 그걸 치료해야 되고, 그 다음에 환도에서는 그 속에 좌골신경총이 있는데 그걸 치료해야 된다. 허리를 치료하면서 동시에 이걸 치료해야 다리가 치료가 된다. 그런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쭉 내려가서 뭐 다른 거 기억 안 하셔도 됩니다. 별로 쓰지도 않는 자리인데, 여기 보면 독비라고 있죠. 독비. 자, 여기 대퇴골이고, 그 다음에 이게 경골이고 비골이죠. 대퇴골과 경골, 비골 사이를 덮고 있는 게 무릎뼈, 그러니까 슬개골. 슬이 무릎이란 뜻이죠. 슬을 덮고 있는 뼈, 그래서 슬개골이라고 하고, 그 무릎뼈라고 합니다. 무릎을 반쯤 구부려 가지고 바깥에서 쏙 들어가는 지점을 누르면 거기가 독비예요. 독이라고 하는 건 송아지, 비는 송아지 코처럼 생겼다. 그래서 독비혈입니다. 바깥에는 독비혈이 있고 무릎의 반대쪽 안쪽으로는 거의 똑같은 대칭되는 위치에 슬안이라는 혈이 있습니다. 이것은 경액기혈이라서 성경에는 안 나와 있는데 대개 독비, 슬안, 아까 봤던 곡천, 독비, 이 반대편 있는 슬안, 그 다음에 여기 반대편 거기가 여기 곡천인데 독비, 슬안, 곡천, 이 세 가지 혈자리는 무조건 무릎 아플 때 다 쓰는 자리입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봐요. 무릎이 아프다. 무릎 아픈 사람 세상에 너무너무 많아요. 나이 드신 분들은 무릎 다 아파요. 무릎 아플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무릎은 그 신경이 어디서 내려와요? 허리에서 내려오죠. 예, 대개 4번, 5번. 4번, 5번 요추에 문제가 생기면 무릎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4번, 5번 같이 치료하고 그다음에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다 그러면은 거료, 환도 같이 치료하고 그다음에 무릎이 아프다 그러면 독비, 반대편 쓰란, 그 옆에 있는 곡천. 그러니까 이 뼈가 만나는 지점 반대편이 곡천이에요. 독비, 쓰란, 곡천을 치료하면 된다. 쪽삼리. 쪽삼리는 여기 살짝 튀어나온 뼈가 하나 있어요. 이걸 경골조면이라고 하는데 경골조면 약간 옆에 있습니다. 바깥쪽이고요. 쪽삼리는 굉장히 다양하게 쓰는 혈자리입니다. 쪽삼리. 그 다음에 무릎뼈 밑에 이 경골이니까 이게 튀어나와 있잖아요. 양쪽 경골과 비골 사이 또 이 반대편, 그래서 이쪽은 양릉천, 반대쪽은 음릉천이라고 해요. 양릉천, 음릉천도 무릎을 치료하는 혈자리이기도 하고 또 더 중요한 것은 양릉천, 음릉천이 무릎을 치료할 때도 같이 치료하면 좋은데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이 신경은 이렇게 연결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신경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을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다리를, 그러니까 발목이나 특히 발목 삐었을 때, 또 발에 문제가 있을 때 주로 양릉천, 음릉천을 많이 씁니다. 조구는 여기를 16등분해서 중앙이거든요. 다리의 전면에서 중앙을 찾으면 됩니다. 가운데 좌우로도 중앙이고 상하로도 중앙이에요. 조구에서 침을 꽂아서 끝까지 가면 여기가 어디가 되냐 하면은 이 지점이 승산이 돼요. 승산. 조구 투승산이라고 해요. 위장병을 치료할 때 조구의 승산까지 장침을 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냥 조구 그 정도로만 하시고 옆에 여기 현종하고 현종이 있어요. 현종이 있는데 현종은 어떻게 찾냐 하면은 여기를 현종 어떻게 찾냐면 삼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삼촌이니까 삼촌이라 얘기하는데 그렇게 해서 잘 안 되고 이렇게 만져보면은 경골과 비골이 겹치면서 약간 틈이 나 있어요. 여기가 복숭아뼈거든요. 복숭뼈 위에서 이렇게 따지면 16분의 3이죠. 대개 손가락 3개 정도, 손가락 4개 정도 이렇게 되면은 그 위치인데, 거기에 손가락으로 이렇게 문질러 보면은 경골이란 뼈와 비골이란 뼈의 중간 지점에 쏙 들어간 자리가 있어요. 현종 굉장히 중요합니다. 면역물질, 면역세포의 생성에도 굉장히 중요하고 또 밑에 다리를 치료하는 데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참고로 조금 이따 나오겠지만 현종의 반대편에 삼음교라고 있습니다. 자, 우선 다음에 우리 다시 한번 체크할 테니까 거료, 대퇴골두 끝이고 환도, 대퇴골두에서 전골 사이에 3분의 1 지점, 그 다음에 독비, 무릎, 바깥쪽, 쓰란, 무릎 안쪽, 쪽삼리, 경골 조면 옆에, 양릉천, 음릉천, 그 다음에 현종과 삼음교. 예, 구허 빠뜨리는데 구허는 여기 내려오면은 복숭뼈가 있어요. 복숭뼈, 바깥 복숭뼈 만져보세요. 쑥 들어가죠? 바깥 복숭뼈에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어떻게 잡냐면은 복숭뼈 밑으로 쭉 직선을 그어요. 복숭뼈 중간에서 또 횡으로 직선을 그어요. 그래서 45도 각도를 찾으면 됩니다. 이건 이제 침 놓을 때 보면은 이게 초보자인지 조금 중급자인지 금방 파악하는 방법이 여기 침 꽂아가지고 침이 거의 다 들어가면은 중급자예요.
그런데 초보자들은 안 들어가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자꾸 밑으로 나서 그래요. 여기 이 지점과 복숭뼈에서 복숭뼈 십자가를 그어서 그 중간에 45도 각도로 찾으면은 거기가 구허입니다. 구허. 현종도 침을 놓을 때 이 속으로 들어가거든요. 현종 놓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현종을 잘 놓는 사람을 고급자로 봅니다. 고급자로. 그 정도로 좀 어려워요. 침은 그렇다고 치고 우리는 뭐 침을 주로 할 건 아니지만 주로 뜸으로 할 텐데 여기서 발 뺐다. 발 뺐다 그러면 무조건 구허, 현종, 양릉천입니다. 구허, 현종, 양릉천만 해도 쉽게 나요. 기대하는 이상으로 쉽게 났습니다. 거꾸로 이제 발을 삐면 그막 시퍼렇게 멍이 들고 또 굉장히 오래 가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구허, 현종, 양릉천을 가지고 치료를 해주면은 거의 일주일 만에 뭐 좋아집니다. 침을 쓰면 제일 빠른데 침 쓰기 어려우면은 뜸이나 또는 양절유나 그렇게 해도 좋습니다. 양절유 좋고 신부일도 좋습니다. 얼마나 졸리면은 다들 주무실까? 그래도 저는 갑니다. 네, 그 다음에 이 그림은 이제 앞면이에요. 아까는 뒷면이었죠. 이 뒤에서 본 거고, 옆에서 본 거고, 앞에서 본 거예요. 앞에서 보면은 자, 장골, 그다음에 여기가 치골, 장골에서 치골로 가다가 밑으로, 뒤로 쏙 빠져서 이렇게 올라가는 게 좌골, 이렇게. 그래서 이게 메비우스의 띠다. 그 구조를 처음에는 되게 상상이 잘 안 돼요. 근데 항상 그것을 잘 기억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청골은 저 뒤에 있는 거잖아요. 그 이 안에 원기 기관들이 다 들어있어, 이 안에. 그 다음에 이게 대퇴골, 그 다음에 이게 경골, 비골이죠. 슬개골, 이게 슬개골이고. 자, 앞면에서 봤을 때 중요한 혈자리는 혈해입니다. 혈해, 무릎 안쪽이죠. 이게 근육이에요. 근육인데 여기서 손을 이렇게 딱 덮어가지고 두 번째 손가락에 닿는 지점 이렇게 찾을 수도 있고 또는 그 자리에 이렇게 보면은 근육이 여러 개가 겹치면서 살짝 들어간 자리가 있어요. 여기가 혈해. 그 다음에 아까 여기가 독비였으면 여기가 슬안, 독비, 슬안. 그 다음에 안쪽으로, 이 안쪽입니다. 안쪽으로. 이거 뭐 15분의 몇 이렇게 찾기 어려워요. 누곡 2분의 1로 잡으시면 됩니다. 2분의 1. 여기서, 여기 안쪽 복숭아뼈에서 엄릉천까지. 여기서. 이게 아니고 엄릉천까지. 자, 엄릉천, 양릉천 아까 말씀드린 다시 한번 체크해 봐요. 바깥쪽에 있는 거, 이게 비골 2라고 하는데, 비골이란 뼈잖아요. 뼈 끝에 이게 쏙 들어간 데가 있어요. 거기가 양릉천 한번 찾아보세요. 비골 바깥에, 무릎의 아래쪽 바깥에 툭 튀어나온 뼈가 있어요. 만져보세요. 툭 튀어나온 뼈. 예. 거기서 그 툭 튀어나온 뼈에서 45도 각도로 밑에 여기에 양릉천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반대편 찾아보세요. 무릎 반대편에 쏙 들어가는 자리가 있어요. 거기가 음릉천입니다. 이 음릉천과 내 안쪽 복숭아뼈 사이의 절반이 누곡입니다. 절반. 그냥 절반으로 잡으면 돼요. 누곡. 그 다음에 여기서 음릉천의 절반이 지기입니다. 누곡, 지기. 왜 중요하냐면은 누곡지기가 당뇨병을 치료하는 아주 중요한 혈자리입니다. 당뇨병 치료하는 혈자리 정리해 볼까요? 당뇨병. 네, 당뇨병. 뒤에서부터 보면은 당뇨병은 췌장하고 연관이 있잖아요. 그래서 심리. 그다음에 앞으로 내려와서 밑에서부터 누고 위로 올라가 가지고
중환, 옆에 있는 양문 위로 올라가서 이문. 이것이 당뇨병 혈자리. 잘 안 믿기시거든요. 이거 당뇨병은 뜸으로 치료하는 거예요. 직접으로 하는데 되게 잘 나아요. 근데 당뇨병을 치료할 때 어떤 문제점이 있냐 하면은 우선 당뇨나 심장질환이 있는 분들은 직접부터 되게 뜨거워하세요. 엄청 뜨거워하세요. 그런데 한 달 정도 지나면은 그 뜨거운 게 많이 가셔요. 근데 이제 보통 당뇨병 초기에 있는 사람들이 그 뜸을 잘 안 하려고 그러는데 오래되신 분들은 이게 아무리 해도 안 낫거든요. 아무리 해도. 항상 위기의식을 느껴요. 여러 가지 다양한 증상들이 생기니까 굉장히 위기의식을 느끼는데 이게 안 낫는구나. 도대체 약이 없는 거구나. 이런 생각을 하시죠. 왜냐하면 병원에서도 이제 평생 그냥 약 드시면서 당뇨를 안고 사셔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런 분들은 한 달 동안 그 뜨거운 걸 좀 잘 견디셔요. 희망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한 달 지나고 나면 그때부터는 뜨거운 느낌이 아니라 시원한 느낌으로 변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한 석 달 정도 되면 그때부터 당뇨 증상이 확 개선이 됩니다. 우리 이번에 캐나다 들어가신 임창남 장로님, 권사님도 저를 만날 때마다 그 얘기 하셔요. 당신이 나를 살렸다. 왜냐하면 연세 많으신 분 당뇨가 많으시거든요. 당뇨 환자가. 근데 이제 선교사님들은 뭐 제대로 약도 못 챙겨 드시고, 또 선교지 현장에서 당뇨약 구하기도 어렵고 그러시죠. 근데 그런 분들이 이렇게 뜸을 떠가지고 낫는 경우가 참 많았습니다. 또 다른 한 분은 미국에서 오신 선교사님이었는데 이제 한국 분인데 미국에 가셨다가 거기서 이제 은퇴하고 구미로 선교 오셨던 분인데 그분은 어느 정도냐면은 인슐린 주사기 잔뜩 한 박스, 그다음에 당뇨약 잔뜩 그래갖고 또 세관에서 이게 뭐냐고 막 장사하는 거냐고 그럴 정도로 잔뜩 갖고 가셨어요. 미국에서. 군명에서 계속 약을 드시다가 그분 정말 열심히 오셨어요. 봉사실 문 딱 열기도 전에 와 계세요. 항상 1등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잘 견디셔갖고 지금까지 당뇨가 나아서 지금은 한국에 와 계세요. 한국 김제에 와 계십니다. 그런 사례가 참 많습니다. 다만 이 당뇨가 얼마나 어려운 병인데 그까지 떠가지고 나을까 이런 의심 때문에 잘 안 되는데 의외로 잘 낫습니다. 하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제 누곡지기가 중요하다. 안쪽으로 여기 복숭아뼈에서 음릉천 잡고 절반 잡고 다른 거는 이제 다 아시죠? 자, 이제 어려운 거 다 끝났습니다. 재밌는 거예요. 재밌습니다. 다리뼈예요. 다리뼈. 우리가 몸의 구조, 내 몸의 구조를 이해해야 되는데 그중에 정말 잘 이해를 못하시는 부분이 윗부분이에요. 엉덩이. 굉장히 소홀하게 생각하세요. 특히 크리스찬들 엉덩이 근육 늘린다고 엉덩이 뭐 예쁘게 하려고 하나? 그럴 필요 있나?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이거 예쁘고 안 예쁘고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엉덩이 근육이 제일 중요합니다. 제일 먼저 이게 빠져요. 이 엉덩이 근육이 빠집니다. 병이 깊어지면 몸의 전반적인 기능이 약화되기 시작하면 엉덩이 근육부터 빠져요. 우리 항상 엉덩이 근육을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엉덩이 근육이 얼마나 튼실한가 이걸 체크를 해야 돼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뭐 간단해요. 한 2달만 열심히 운동하면은 전부 거의 대부분 복구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엉덩이 예쁘게 하려고 운동한다 이런 개념이 아니잖아요. 내 몸 전체의 신진대사 기능을
점검하는데 제일 중요한 게 제일 기초가 엉덩근육이다. 이런 관점에서 보셔야 돼요. 그래서 걷기 운동도 중요하고 좋고 또 수영 같은 것도 좋고 또 자전거 정말 좋습니다. 자전거. 그래서 여기 근육은 크게 세 개로 분류를 합니다. 하나는 대둔근, 이거 대둔근이에요. 대둔근이 맨 바깥에 있죠. 그 다음에 여기 장골, 여기가 깊은 부분이거든요. 이 깊은 부분을 꽉 채우고 있는 게 중둔근이에요. 중둔근. 그리고 이 안쪽에 있는 게 소둔근이에요. 소둔근. 그 중에서 대둔근은 그냥 보이는 부분이지만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사실은 중둔근이에요. 중둔근은 여기서부터 시작해갖고 장골을 전부 채우고 있죠. 장골을 전부 채우고 이렇게 쭉 내려가요. 다리를 붙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근육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대퇴골두잖아요. 대퇴골두가 운동하면서 원기라고 하는 원기를 보충하기 위해서 그게 필요한 전자기력을 생산하는 게 대퇴골이죠. 그 다음에 여기서 진짜 또 중요한 게 이게 이상근이에요. 이상근. 대퇴골에서 이게 아니고 이겁니다. 대퇴골에서 예, 청골을 붙들고 있죠. 이게 이상근이에요. 대개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침을 놓을 때 여기서 이게 거료라는 혈자리죠. 거료에서 이렇게 나와요. 거료. 그 다음에 여기와 여기에 3분의 1 지점이 이쯤 되죠. 이게 아까 무슨 혈자리였어요? 환도. 여기서 이렇게 놓는 게 거료. 여기서 이 3분의 1 지점에서 네. 이 좌골이 구멍 속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어려워요. 그걸 환도라고 합니다. 거료 환도를 같이 써야만 이상근도 치료하고 좌골신경총도 치료하고 좌골신경도 치료하고 그래서 허리 치료, 그 다음에 이상근과 좌골신경 치료, 그 다음에 다리의 아픈 부분 치료. 그러니까 다리의 모든 치료는 허리와 이상근 좌골신경을 같이 치료해야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 다음에 여기서 시작해가지고 대퇴근막 장근이에요. 장골에서 시작해서 대퇴골두를 붙잡고 다리를 옆면에서 붙들고 있는 근육이 대퇴근막 장근이에요. 대퇴근인데 대퇴를 붙들고 있는 근육인데 여기는 큰 근육으로 이 밑에는 막처럼 생겼어요. 근막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막이라는 말이 들어갔고 그 다음에 길어요. 그래서 대퇴근막 장근. 그 옆에 있는 근육이에요. 옆에 있는 근육. 뭐 이름만 기억하시면 돼요. 진짜 중요한 게 있어요. 진짜 중요한 게 이 근육입니다. 이 근육. 대퇴이두근. 장두라고 되어 있죠. 이게 장두, 단두 뭐 상관없고 이거 하나가 대퇴이두근이에요. 바깥쪽이죠. 바깥쪽인데 이게 어떤 의미냐면 이 끝이 여기 좌골에서 출발해요. 좌골과 붙어 있어요. 좌골에서 시작해가지고 쭉 내려가서 어디로 붙느냐? 무릎 앞에 붙어요. 무릎 밑에. 무릎 밑에 이렇게 돌아가서. 자, 뒤에 있는 근육은 이렇게 해서 뒤에 있는 뼈에 붙는 게 없어요. 전부 이렇게 가서 무릎 밑에 붙어요. 무릎 밑이면 어디겠어요? 거기가 바로 족삼리예요. 족삼리. 예. 그 다음에 자, 뒤에 있는 근육은 딱 이거밖에 없어요. 대퇴이두근하고 반근양근, 반막양근. 이름이 좀 어렵죠. 이거 두 개는 거의 붙어 있어갖고 하나로 느껴져요. 하나로. 안쪽에 있거든요. 안쪽에 있는 근육인데. 자, 그러면은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뒤에서 대퇴의 뒷부분에 있는 근육은 그냥 두 가지다. 그래서 그걸 우리는 햄스트링이라고 얘기를 해요. 보통. 햄스트링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사실은 이게 반근양근과 반막양근 두 개로 갈라지기 때문에 세 개예요. 근데 이게 붙어 있기 때문에 그냥 하나의 근육으로 쳐줘도 아무 상관없어요. 근육학을 공부하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햄스트링은 어디서 나오느냐가 진짜 중요해요. 좌골에서 나와요. 좌골. 이거예요. 이거. 여기서 붙었어요. 여기서 쭉 내려와 가지고 어디로 가냐? 이렇게 가요. 그러면은 근육들이 전부 다 이렇게 내려가서 무릎 밑에, 이쪽은 바깥은 무릎 밑이니까 그 족삼리 근처고, 여기는 뭐 안쪽이니까 음릉천 근처인데, 족삼리 음릉천 앞으로 빠지거든요. 그럼 이 뒤에서 붙는 부분이 없어요. 그럼 여기가 뭐예요? 텅 비어 있죠. 그죠? 오금이라고 하는 여기가 텅 비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원래 텅 비어 있어야 돼요. 텅 비어 있어야 이게 압력이 누르면은 이게 풍선처럼 이렇게 부풀어 올랐다 갔다 올라가고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풍선처럼 부풀어 올라야 되는 지점이고, 그래서 빈 공간이어야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가 만일에 딱딱하거나 뭔가 뭉쳐 있다 그러면은 뭔가 잘못된 거예요. 네. 여기는 근육이 없어요. 이쪽으로 붙는 근육은 없어요. 뼈가 있으면 뼈와 뼈 사이에 근육이 붙는 것인데, 대퇴골과 경골 쪽으로 또는 비골 쪽으로 붙는 근육은 없다. 뒷면에서는 전부 앞으로 붙는다. 앞으로 붙는다. 여기는 비어 있어야 된다. 여기 안 비어 있다면은 뭔가 문제가 생긴 거다. 그래서 뒤에는 근육이 2개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좌골에 붙어 있다. 이게 중요하죠. 좌골에 붙어 있다는 얘기는 그걸 감싸고 있는 게 뭐예요? 둔근, 엉덩 근육이에요. 이 엉덩 근육이 약해지면 이것도 약해져요. 이거 약해지면 어떻게 돼요? 무릎이 박살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무릎 뭘 잘못해서 그렇다 생각하고, 또 대부분 병원에 가면 그 얘기 하잖아요. 무릎 안에 있는 물렁뼈가 손상이 돼서 그렇다. 물론 결과적으로 물렁뼈가 손상이 돼요. 그 물렁뼈 손상됐다고 그거 고쳐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무릎은 근본적으로 여기서 문제가 생겨요. 이게 짧아지거나 힘이 없어지고. 그래서 결국 허리와 무릎의 상관관계가 여기서 튼튼하게 잘 잡아주고 있으면은 문제가 별로 안 생겨요. 힘이 쭉쭉 빠지죠. 그럼 이거 빠져요. 햄스트링이라고 하는 2개의 근육이 빠져요. 힘이 빠져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무릎 밑을 붙잡고 있는데 무릎이 제대로 위치를 못 잡아요. 어딘가로 이렇게 휘어요. 바깥으로 휘거나 안쪽으로 휘거나. 그러면은 눌리면서 안에 있는 물렁뼈가 손상을 입게 되죠. 이 상태로 계속 간다고 생각해봐요. 이쪽에 있는 물렁뼈가 다 찢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면 엄청 아파요. 왜? 물렁뼈가 신경을 막 누르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내 몸이라고 생각한다면은 그 물렁뼈 긁어낸다고 치료가 되겠어요? 물렁뼈 긁어낸다고 이 치료가 되겠어요? 계속 더 아파요. 이 물렁뼈 긁어내면 치료가 더 안 돼요. 그 다음부터. 그래서 허리부터 시작해서 신경을 먼저 치료하고 그 다음에 근육을 풀어주고, 그렇게 해서 다리가 제 위치를 잡게 하는데, 그거는 이제 치유를 돕는 우리가 하는 역할은 그거예요. 신경과 근육을 정상적으로 돌아오게 하는 건데, 본인이 꼭 해야 될 게 뭐냐? 운동을 해서 근육이 강화가 돼야 돼요. 아니, 근육세포가 자꾸 줄어드는데 아무리 치료한다고 해서 그게 되겠어요? 근육이 살아나야 돼요. 그래서 운동은 본인 몫이다. 그래서 누구를 치료하든 간에 운동의 중요성을 꼭 얘기하고 반드시 운동을 시켜야 되는데, 이게 왜 어렵냐 하면은, 여러분 혹시 아파 보셨어요? 무릎 아파 보셨어요? 무릎이 아픈데 운동하라 그러면은 그냥 한 대 쭉 패고 싶죠. 죽겠는데 자꾸 운동하라고. 그런데 아파도 운동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왜 안 하느냐? 아픈데 운동하면 더 찢어질 것 같고 더 손상될 것 같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치료하면서 반드시 그 마음을 극복하고 운동을 해야 되는데, 운동하면 낫는다는 확신을 가지고 운동하시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우리 담배공, 내가 신장 그런 운동도 좋고, 특히 햄스트링 치료하는 데는 뒷짐을 지고 발을 쭉 뻗어서 발 뒤꿈치를
땅에 먼저 닿게 하는 운동이 있어요. 보보축지라는 운동법이에요. 보보축지. 그것을 꾸준히 해주면은 굉장히 빨리 회복이 됩니다. 이 두 개의 근육, 대퇴이두근과 반근양근, 반막양근, 이게 제자리를 탁 잡아요. 그거 하면서 또 단배운까지 하면은 허리와 이쪽 근육들이 제 위치를 잡게 되고, 그럼 당연히 무릎 통증 없어집니다. 예. 조금 피곤하실 텐데, 오늘은 어쨌든 두 페이지만, 세 페이지, 네 페이지, 세 페이지만 더 끝낼게요. 이제 아까 뒤에서 봤죠? 이제 앞이에요. 앞이 복잡하죠? 복잡한데 복잡할 거 하나도 없어요. 이것만 알면 돼요. 허리에서 오는 장요근이 있다. 이거는 다 아시죠? 장요근. 예, 위에 있는 대요근, 소요근 구분을 해놨지만 어쨌든 이거 전부 다 장요근이에요. 허리에서 나와요. 허리에서 대퇴골로 연결돼 있다. 이 장요근 빼고 하나 세봐요.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5개가 있어요. 5개. 5개의 근육이 대퇴골을 붙들고 있어요. 5개 이름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치골근. 치골근은 이게 치골이잖아요. 치골. 그 다음에 여기서 이 뒤로 가는 게 뭐예요? 좌골이죠. 치골근은 치골에서 대퇴를 붙들고 있는 근육이에요. 이거는 별로 신경 안 써도 돼요. 근데 여기서 이 뒤로 가잖아요. 좌골. 이거 좌골. 여기서 이렇게 뒤로 가거든요. 뒤로 가는 이 좌골. 우리가 앉으면은 엉덩이 닿는 부분에 있는 그 좌골에서 근육이 4개가 나와요. 이거 하나 빠졌는데 단내전근. 이게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은 여기 이 속에 있어요. 단내전근, 장내전근, 대내전근, 박근 이렇게 있어요. 어렵죠? 내전이라는 것은 안쪽으로 돌린다는 뜻이에요. 다리를 안쪽으로 돌리는 역할을 한다. 그 중에 짧은 것을 단내전근, 긴 것을 장내전근. 그 다음에 아주 큰 게 있어요. 그래서 대내전근. 그 다음에 그거 전체를 다 덮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박근이에요. 박근. 자, 이름은 그냥 상식적으로 알아두시고, 이게 왜 중요하냐. 장요근을 덮고 있는 근육들이에요. 마찬가지로 이 원기기관이 소실되면은, 이쪽 기능이 소실되면 이게 쭉 빠져요. 이 근육들이 쭉 빠져요. 그냥 텅텅 비어요. 아주 병이 깊어지면 아주 텅텅 빕니다. 여기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 이게 좌골과 다리를 붙들고 있는 근육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근육은 서로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른 근육들은 그냥 뭐 자기 위치를 잘 잡기만 해주면 되는데, 이것은 단내전근, 장내전근, 대내전근, 박근, 이 4개의 근육은 그거 외에도 원기의 상태를 나타내요. 원기의 상태를. 그러니까 이제 좀 막연하게 들리실 텐데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나이 들면서 특히 폐경기쯤 되면은 자궁근종 생깁니다. 자궁근종 잘 생깁니다. 또는 또 난소에도 근종이 생깁니다. 이 자궁은 그냥 물혹 같은 거예요. 물혹이라고 해서 그게 물은 아니죠. 거의 주로 이제 기름덩어리 같은 그런 조직이 있는데, 그거가 커지면 엄청 커져요. 자궁보다 더 커져요. 나중에 암이 되는 경우도 허다해요. 초기에 자궁근종이 생겼을 때 초기에 그걸 없애는데 어떻게 없애냐. 물론 침을 쓸 수도 있어요. 침을 쓰기도 하는데 침보다 더 중요한 게 이겁니다. 이거. 단내전근, 장내전근, 대내전근, 박근. 이거 풀어주면은 없어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진짜로. 자궁근종은 그런데 난소는 좀 달라요. 난소는 그냥 일반 근종이 생기는 경우도 있지만은, 난소에서 나오는 게 난자잖아요. 난자.
난자가 자꾸 생겨 나오는데 이게 분할을 해버리면 이상한 조직이 되버려요.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어요? 난자 안에 이상한 조직이 생겼는데 가만 수술해서 떼내고 보니까 막 이빨 조직이 있고 머리카락 조직이 나오고 막 그래요. 이게 사람 되다가 말았네. 왜 그래요? 난자는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난자 스스로 혼자도 사실은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래서 아무튼 근육이 생기면 안 됩니다. 자궁이든 난소든. 그걸 풀어주는 게 이겁니다. 그래서 진단할 때에 여기가 특별히 아프다 눌렀을 때 아야 뭐 이거 치료해야 됩니다. 분명히 이 근육에 이상이 생긴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가 근육이 텅텅 비었다. 운동하면서 이거 치료해야 됩니다. 치료해야만 자궁난소가 해결이 됩니다. 그 다음에 정면으로 있는 게 대퇴직근인데 이것은 여기가 장골이잖아요. 장골에서부터 시작해서 대퇴골두 거기를 거쳐서 쭉 내려가고 무릎을 덮고 어디 붙어 있는지 보세요. 무릎 밑에 경골에 붙어 있어요. 자, 아까 햄스트링 말씀드렸잖아요. 햄스트링도 뒤에서 이렇게 나왔고 이리 붙어요. 바깥에 있는 햄스트링, 대퇴이두근 이것도 이쪽으로 붙어요. 대퇴이두근, 반근양근, 반막이양근 전부 다 이렇게 붙어요. 경골조면이라고 뼈가 하나 있어요. 이 경골조면 옆에 있는 게 여기가 족삼리예요. 자, 그래서 치료할 때에 우리가 물을 보면 무릎 뼈만 생각할 게 아니라 앞뒤 좌우에 있는 모든 근육이 이렇게 들어간다. 무릎을 감싸고 내려간다. 이렇게 봐야 돼요. 그 무릎을 치료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주변에 있는 근육들을 치료해야 되는데 첫 번째가 신경이고 두 번째가 근육이잖아요. 항상. 근데 이것은 여기 나오는 신경, 이쪽 신경은 어떤 신경이 지배를 해요? 여기 신경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요추 4번과 5번이에요. 요추 4번, 5번. 요추 4번, 5번을 치료하면서 여기를 치료해야 무릎이 온전하게 치료가 됩니다. 다행히 무릎은 되게 잘 치료가 돼요. 오히려 견비통보다도 무릎이 더 잘 치료가 돼요. 그런데 견비통으로 수술받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가 않는데 무릎 수술한 사람은 굉장히 많아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중국에서 돌아와서 저기 이제 새로 교회를 정해서 다니는데 막 전부 다 무릎 수술 날짜를 다 잡아놓고 있더라고요. 세상에. 그 즈음에 2012년도인데 그 즈음에 병원들이 되게 힘들었대요. 특히 정형외과가. 그래서 웬만하면 다 수술시키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그냥 뜸 뜨시라고 해갖고 자리 잡아주고 뜸을 떠서 한 달 만에 다들 나왔어요. 거의 예외 없이 수술 한 명도 안 했습니다. 그 정도로 무릎병은 잘 치료가 되는 편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거는 자가 치료하는 방법이고 만약에 이 치료를 돕는다면은 허리 치료 먼저, 허리 신경 치료 먼저, 그 다음에 환도와 거려 혈자리를 가지고 이상근과 그 다음에 좌골신경, 그 다음에 무릎 치료. 무릎 치료 아까 말씀드렸죠. 바깥에 있는 여기가 독비, 여기가 슬안, 여기가 곡천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슬개골을 잡고 이쪽에 보면 푹 들어가요. 여기가 독비, 반대편 여기가 슬안, 그 다음에 대퇴골과 경골비골의 중간 지점 여기가 곡천입니다. 이 세 개가 세 개가 주 치료혈자리고 부가적으로 밑에 있는 엄능천 또는 이쪽에 있는 양능천 그것을 치료해 주면 됩니다. 대퇴직근은 위에서 내려온다. 그런데 이게 전부 다 무릎으로 내려간다. 그 다음에 이 속에 있는 내측 관근, 위측 관근, 봉공근은 장골에서 시작해서 이렇게 돼 있어요. 왜 이렇게 돼 있을까요? 그러니까 단내전근, 장내전근, 대내전근, 박근은 다리를 안쪽으로 굽히는 역할을 하겠죠? 당기면은 다리가 안쪽으로. 근데 이걸 바깥쪽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릎을 바깥쪽으로 하려면은 이게 당겨줘야 되겠죠. 바깥쪽으로. 그래서 봉공근이 그런 역할을 한다. 네. 경골과 비골이 있고 경골과 비골 뒤쪽에 있는 근육들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비복근,
그다음에 양옆에 있는 가자미근, 그다음에 이 뒤꿈치 이걸 뭐라 그러죠? 뒤꿈치에 이렇게 있는 이 인대를 뭐라 그러죠? 깡패들이 뭐 이거 칼로 이걸 잘라갖고 걷지를 못하게 하는. 예? 아킬레스건. 아킬레스건. 예, 아킬레스건이 종골근입니다. 여기서 근이 아니고 근으로 썼죠. 이거는 근이고 근육은 근으로 써요. 근은 인대를 얘기합니다. 종골근. 그 다음에 비골근. 비골 근육. 비골은 이게 비골이죠. 이걸 붙들고 있는 비골 근육을 비골근이라고 합니다. 이건 근육이죠. 이것만 근이에요. 종골근. 이것만 근인대고 나머지는 비복근, 가자미근, 그 다음에 비골을 붙들고 있는 비골근. 뭐 상식적으로 이름 알아두시면 되고, 자 오늘은 이것만 하고 끝낼 테니까 앞에 보면은 네. 이게 이제 경골이고, 그러니까 엄지발가락 있는 큰 뼈가 경골이고 그 옆에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게 비골이죠. 그래서 대퇴 직근, 그 다음에 뒤에 있는 햄스트링, 전부 다 앞으로 이렇게 여기서 모인다 그랬죠. 이게 경골 조면이라고 손으로 잘 만져보면 무릎 밑에 약간 튀어나온 뼈가 있습니다. 약간 튀어나온 뼈. 여기서 바깥쪽 여기가 족삼이에요. 여기가 음명천, 그 다음에 이 비골 끝에가 툭 튀어나와 있죠. 비골 끝에가 여기 툭 튀어나와 있어요. 여기가 양릉천 이렇게 돼요. 쭉 내려와서 경골 조면, 그 다음에 이 비골을 붙들고 있는 비골근, 나머지는 아까 봤던 비복근, 그 다음에 가자미근, 그 다음에 종골근 있고 비골근입니다. 이 경골 조면의 위치를 잘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아래쪽 다리는 비교적 되게 간단합니다. 그래서 뭔가 좀 화담한 기분이라 좀 더 하고 싶기는 한데 오늘 정말 재미없으신 것 같아서 다음 시간에 나머지 신경하고 혈관하고 그래서 이 혈자리가 굉장히 중요하구나 이런 거 하고 또 시간 되면은 이제 발가락과 손가락 끝, 발가락 끝과 손가락 끝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 끝내야 좀 개운하시겠죠?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또 네, 뵙겠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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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셨습니다. 네.